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두고 의정부 지역 민관이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재정 방식을 우선 검토하는 걸 제안했지만 시는 절차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 축성령 터널 앞 포천 방향 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40대 여성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양주시 남면의 한 섬유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1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행정보조 아르바이트를 올해부터 청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재정사업으로 추진할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지 의정부 지역의 민관이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단체가 재정 방식을 우선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전면 재건축이 아닌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개량을 제안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행정 절차상 일방적으로 재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두고 민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회의의 특징은 재정 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이에 대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는 것. 시민단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면 재건축이 아닌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개량을 제안했습니다. 개량화로 사업을 축소해 사업비를 낮추는 한편 국도비 지원을 통해 재정 사업으로 이끌자는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재정 방식으로 개량화할 경우 발생할 문제와 개선 사항을 조사한 용역 추진과 재정 방식으로 공공하수 처리장을 진행한 지역의 견학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의 재정도 열악한데 결국은 그게 전부 다 의정부 시민의 손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제일 좋은 건 저희가 생각할 땐 개량화를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검함에 있어서 타 도시의 사례, 비슷하니까 타 도시의 사례를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의정부시는 재정 방식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행정 시스템상 재정 사업과 민자 사업을 비교 검토한 후 최적의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정 사업과 민자 사업을 비교한 결과 민자 사업이 낫다고 판단했던 만큼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행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 사업으로 간다고 우리만 주장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 사업으로 간다는 판단하더라도 타당성 검토 기준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정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1,000억이 들어가고 민간 사업을 하는 게 예를 들면 950억이 들어간다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합니까?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재정 사업이 불가하다면 이미 민자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다음 모임까지 재정 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 회신해달라고 의정부시에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15일 밤 9시 10분쯤 구리 포천 고속도로 축성령 터널 앞 포천 방향 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정지 환자였던 40대 여성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또 2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도로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며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7시쯤 경기 양주시 남면의 한 섬유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약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15일 새벽 4시 반쯤 불이 완전히 꺼졌고 소방서 추산 1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행정보조 아르바이트를 올해부터 청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의정부시 청년 일자리팀 최은정 팀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네, 관공서 행정체험 아르바이트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청년까지 기회를 주는 걸로 확대했다고 들었습니다. 변화의 이유부터 한번 듣겠습니다. 그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였던 대학생 행정체험은 학력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동근 시장의 10대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청년이 바꾸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 사업으로 모든 청년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선하게 되었는데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학생들 입장에서 취업 전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이 줄어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정과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기에 많은 대학생들이 본 사업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40명의 청년이 선발돼 지금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기대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존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되어 모든 청년에게 기회 창출의 교도보를 마련해 줌으로써 앞으로 사회 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청년도시 붐을 조성해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의정부의 청년 정책 어떻게 기대하면 좋을까요? 2023년은 의정부시가 시승격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23년 청년 도시 붐을 조성하고자 시의 청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청년 정책과를 필두로 시의 각 부서와 청년 협의체와 소통 협업하며 청년 정책 컨퍼런스, 별별 아이디어 공모전,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동아리 활동 지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 최은경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이 상은 교육, 문화, 체육, 지방자치 등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헌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정부시 홍보대사인 농구선수 출신 한기범과 산악인 엄홍길이 체육 부문에서 공동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의정부시가 밀락 2지구 로데오 거리 일대와 의정부 2동 신시가지 일대 등 동서북권 각 한 곳씩을 쓰레기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두 지역에 청소 대행업체 전담 인력과 소형 노면 청소차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개인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해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3월부터는 주 1회 시민 자원봉사 활동과 청결 캠페인도 벌일 계획인데요. 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고 적정 배출 안내와 위반 사항 계도 등 지도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에 대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이 16일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계 수치도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첫째 주 41만 명 대비 27%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해제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암시한 겁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의 낮은 면역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은 40%를 넘었지만 60세에서 64세의 예방접종률이 65세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전에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또는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봤든 간에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는 거의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제 이전 고위험군의 신속한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 보상을 위해 매년 지급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입니다. 지난해 군소음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포천시가 설 연휴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기간은 오는 18일 수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같은 기간 포천시 전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도 유예하는데요. 다만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천군이 올해 말까지 심야약국을 운영합니다. 연천군은 전고급에 있는 희망약국을 심야약국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심야약국 운영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심야약국은 휴무일 없이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